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대전시 등 지자체들이 이달 초 부랴부랴 난방비 긴급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내야 하는 월말에 접어드는데도 정작 취약계층은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해 지원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조광신 씨는 올겨울 큰 폭으로 오른 난방비가 큰 부담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해 너무나도 기뻤지만 이후 별다른 얘기가 없자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급한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대상이 누구냐, 시기는 언제냐, 그것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동해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주인은 알 수가 없죠. 궁금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당장 이달 말이면 난방비를 또 내야 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1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급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당초 대전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2만 3천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정부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전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다시 지급 대상을 정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려다 보니 난방비 지급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려 했던 구청의 계획도 줄줄이 밀려나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조만간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난방비 폭탄고지서를 받아든 취약계층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전에 오른 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가구들의 이제 3월 2일에서 3월 중순에는 지급이 되겠는데요. 취약계층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대전의 순간 최대 풍속 시속 50k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면서 상가 대형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대전 유성구 덕명 내거리의 한 상가 건물 외벽에선 3에서 4m 크기의 대형 간판과 플래카드가 강풍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떨어진 간판을 치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서산천수만에 잇따라 태양광 발전단지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 분암호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설립이 추진 중인데 주민과 지자체, 심지어는 환경단체까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드넓은 농경지와 인공 호수가 생긴 천수만 AB지구.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와 독수리 등이 찾는 등 오랜 시간 인간과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공존해왔습니다. 최근 AB지구 분암호에 대기업이 포함된 민간 사업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단지를 짓겠다고 신청해왔습니다. 발전 용량 300메가와트의 설치 면적은 237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30개에 해당하며 전체 호수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수질이 오염돼 농업과 어업 모두에 큰 피해가 생길 거라며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농업용소로도 물이 무척 부적합한데 수상 태양광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생태 수석 그 자원은 물론 인근 앞 바다까지 오염될 그 우려성이 있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서산시가 반대를 표한 데 이어 동일 생활권인 태안군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추진 중인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농어업 모두 치명적이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수만 어민과 바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몰고 올. 지난해 여름에는 인근에 육상 태양광 단지가 추진되다 무산된 바 있는데 환경단체는 AB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감안해 이 같은 논란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531종의 야생생물 서식지이자 희귀철새의 대표 서식지입니다. 철새도래지의 특수성과 분암호 습지의 중요성 때문에 입지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당초 26개 마을 가운데 23곳이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재조사 결과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조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 허가권자인 산업자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특정 군의원이 직원들에게 평소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반성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안군청 부서장 20여 명은 국민의힘 김모 의원이 5분 발언 등으로 근거 없이 군정을 비방해왔고 심지어는 술에 마신 채 들어와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직원 멱살까지 잡았다며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법정 대응에까지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소 의원으로서 올바른 지적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모 부서장과의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가세로 형군수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큰 소동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내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충청 표심을 향해 당권 주자들이 강조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당권 주자들이 전체 선거인단의 15%가량을 차지하는 충청권 당심을 차지하기 위해 충청 현안 해결을 언급하고 충청에 호소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충청권을 제외하고 3차례 더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당권을 향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20만을 넘어선 충청권 1위의 이른바 반려동물 도시인데요. 과연 인프라 수준도 1위라고 할 수 있을지 오늘부터 2차례 짚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매년 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비해 사후 처리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영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전에서 반려동물 가구는 20만을 넘어설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인들 입장에선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동물 장미업체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대전엔 합법업체가 단 한 곳도 없고 농식품부 조사에선 야산에 반려동물을 묻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땅에 불법으로 매장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충남이나 충북, 세종과 전북까지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찾아 원정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3년 전 반려견을 떠나보낸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밖에 없어가지고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세종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제 지인분들도 동물 장례업체가 대전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대전시가 다른 지역 장미업체를 이용할 경우 10% 할인해주는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제도를 알고 오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좀 유지 관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전시도 홍보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려동물 장미업체 조성 기준이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 등 까다로운 만큼 기준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가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장미업체 등록 제한 지역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매년 반려인구가 늘고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사후 처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농약에 중독돼 폐사 직전 세종에서 구조된 독수리 한 마리가 약 한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전동면에서 농약에 중독돼 날지 못하는 상태로 주민들에게 발견된 독수리는 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2주간 재활과 비행 훈련을 거친 뒤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충남에서 농약에 중독되거나 다쳐 구조된 겨울 철새는 80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에서 맥주 200상자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튀어 인근 3km 일대에 4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맥주 박스가 한쪽으로 쏠려 쏟아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K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8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첫 11경기에서 5승 이상 거둬 잔류의 발판으로 삼는 건 물론 6위권 이내도 노리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년 만에 승격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 이민성 감독과 주장 주세종 선수가 무대 앞으로 나란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주말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에서 K리그1 미디어데이가 열린 겁니다. K리그1에 복귀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다른 구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는 26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전 첫 상대로 맞붙는 강원FC는 대전을 다크호스로 뽑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개개인 일단 능력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상당히 올 시즌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은 2년 전 강원과의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격에 실패한 만큼 이번 시즌을 맞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일단 잔류를 정했습니다. 첫 11경기에서 5승 이상 거둬 안정적인 순위로 안착하는 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11경기를 최대한 잘 넘겨야지만 저희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5승이라는 좀 목표를 갖고 그렇게 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위 6팀과 하위 6팀이 나뉘어 경기를 벌이는 파이널 라운드 전까지 승점 45점 이상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강원FC도 45점을 거두며 극적으로 6위까지 가는 상위 스플릿의 막차에 탑승한 바 있습니다. 대전은 올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조유민에 이어 새로 주장으로 선임된 주세종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선수들이 K리그 1에서 좀 편하게 부담감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대전은 마지막 퍼즐로 공격형 미드필더도 찾고 있습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번 시즌 K리그의 지축을 흔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때리게 시킨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4학년 학생 1명을 같은 반 학생 15명에게 때리라고 시킨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반 아이들이 입은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판시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당연 퇴직 처리돼 퇴직급여에서 감액이 이뤄집니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서 이틀간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에선 대전과 세종, 충남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83개의 조합 대표를 선출하며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직원 1,230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930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서산시의회도 의원 각자가 직접 준비한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전시가 매달 35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 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2,661곳과 시내버스 1,039대에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출입구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약국과 택시, 지하철은 마스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안 중앙시장에 24m 길이의 버스 승강장이 설치돼
지역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승강장 37곳의 평균 길이는 9에서 15m 사이에서 설치했지만 중앙시장 승강장은 월 평균 5만 9천여 명이 이용하는 데다 노인층도 적지 않아 천안 승강장 가운데 최장 길이로 제작됐습니다. 버스 승강장에는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보조금 규모를 100억 원가량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천안 지역 전기자동차 공급량은 승용차 330대, 화물차 170대 등 모두 500대로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주류업체 맥키스 컴퍼니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옛 사명인 선양을 제품명으로 한 국내 최저 도수의 소주를 출시합니다. 다음 달 2일 출시 예정인 선양은 산소 숙성 공법과 쌀보리 증류 원액을 첨가해 소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 알코올 도수를 국내 최저인 14.5도로 낮췄고 과당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5분쯤 대전 대덕구 읍내동의 한 담배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료를 저장해놓는 포집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